안녕하세요. 남해 인터넷 뉴스 조세윤입니다. 안녕하세요. 남해신문 박서정 기자입니다. 6월 둘째 주 주간 뉴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은 올해 마늘 가격 소폭 하락, 농민들 시름 깊어졌다는 내용입니다. 올해 남해 햇마늘 가격이 농민들의 기대와는 달리 소폭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주요 원인은 전국 재배 면적과 단위당 수확량 증가에 따른 공급량 확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내 각 농협에서는 낮은 마늘 가격의 보전 대책 마련을 위해 고심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방법은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농민들 사이에서는 농산물 최저 생산비 보장 대책안을 다시 거론하며 보다 실질화된 대안 마련을 요구하는 분위기입니다. 지난 5일 농산물 공판장 촉매식에서 본격적인 출하를 시작했는데 이날 본점의 마늘 경매 시세는 1등급 기준 1kg당 3,500원에서 3,800원 선에 거래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초반 마늘 가격에 비해 소폭 내린 가격으로 오른 비료값이나 농약대, 농업인 인건비 등을 고려하면 농가의 생산소득 하락이 우려되는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새남해 농협 초매 하루 전날인 지난 4일 동남해 농협 역시 우량 특등 마늘을 대상으로 하는 개별 경매를 실시하였는데 특등 마늘 값이 3,800원 선에서 최고 4,100원 수준으로 지난해보다 소폭 내린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과 도농 상생, 살기 좋은 농촌 건설이 시대적으로 절박한 상황에서 농산물의 생산 안정과 농가 소득의 최소한의 보장, 그리고 농업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인정 등 사회적 목표를 농산물 최저 가격 보장제의 실현으로 구체화시킬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남해 마늘을 많이 심어서 가격이 떨어졌다는 이야기인데 이게 지금 농민들로서는 딜레마거든요. 가격이 좀 떨어져서 많이 심으면은 다음에 또 값이 떨어지고 이제 많이 심어서 값이 떨어지고 나면은 다음에 좀 조심을 해서 적게 심으면은 가격이 올라가니까 농민들로서는 좀 아깝고 이런 거란 말이에요. 이참에 우리 농민들이 희망하는 그 최저 생산비 보장 대책안이 좀 마련이 되어서 우리 농민들이 안심하고 좀 마늘 농사라도 지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참에 우리 남해 마늘 가격이 좀 싸고 농민들께서 마늘 팔로가 어려울 때 우리 향후님들께서 좀 힘이 좀 대주셨으면 고맙겠네요. 주변에 있는 아파트 단지나 이런 데 좀 잘 홍보를 하셔서 우리 남해 마늘 좀 많이 좀 팔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요. 네, 다음 소식은 슬천초등학교 사물놀이패가 전국 국악대회에서 장원을 차지했다는 내용입니다. 슬천초 사물놀이패 온세미로가 한국국악대전에서 초등 단체부 장원을 차지했습니다. 슬천초등학교는 지난 1일 충북 청주시 예술의 전당에서 한국국악협회가 주최한 제26회 박8개 전국 국악대전에 참가하여 초등 단체부에서 장원, 타악, 개인부 차상, 차하를 수상하는 저력을 유감없이 발휘했습니다. 슬천초 사물놀이패 온세미로는 지난해 강릉 단오제 사물놀이 대회 창원 야철 국악대전 금상수상에 이어 세 번째로 장원을 수상했습니다. 이 대단한 실력인데요. 우리 남해에 정말 숨어있는 동물 같아요. 이런 그 전통 문화 콘텐츠가 남해에서 크고 있다는 것은 우리 본문섭 남해로서는 상당히 고무적인 이야기인데 정말 의미 있는 일입니다. 잘 키우고 지켜야 할 것 같네요. 슬천초등학교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은 집배원도 인간답게 살고 싶다는 내용으로 남해 우체국 노조가 지난달 23일 남해 우체국 앞 업사거리 일원에서 살인적인 업무 강도 등 업무 여건 개선을 위한 촉구 집회를 가졌다는 내용입니다. 이는 지난달 13일 충남 공주우체국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일했던 34살 비정규직 이은장 집배원이 돌연사한 것에서 촉발되었습니다. 그는 매일 1,200통이 넘는 우편물을 700곳 이상에 배달해야 했고 이런 출근에 우편물 택배 분류는 물론 상차 작업도 도맡아 했다고 합니다.
올해 가로로 5명의 집배원이 숨졌고 중환자실에서 생사를 넘나드는 환자도 2명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전국 우정노동조합 부산지방본부 남해우체국 지부조합원들은 살인적인 업무 강도로 인해 목숨을 걸고 일하고 있다며 인력 정원과 주 5일제 근무 쟁취를 준법 집회를 통해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효근 지부장은 집배원도 사람이다. 사람이 죽어나가는 열악한 근로 조건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누가 봐도 명백한 잘못이라며 우정사업본부는 경영의 위기를 집배원들에게 전가해 사람을 죽이는 짓을 중단하고 인력 정원과 주 5일제 근무 엄수 등을 확약하고 실행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무척 안타까운 일인데요. 정말 우리 그 집배원분들 수고하시거든요. 그분들 일하시는 거 보면은 참 안쓰러워요. 정말 우정사업본부하고 정부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 시점인 것 같습니다. 힘내세요. 응원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장충남 군수가 남중권 지자체장 미국 연수에 참가하는 내용입니다. 남해안 남중권 발전협의회 소속 8개 지자체장의 벤치마킹 프로그램에 따라 장충남 군수가 지난 9일부터 16일까지 6박 8일 일정으로 미국을 방문 중입니다. 이번 벤치마킹에는 남해안 남중권 발전협의회 소속 시군민 전남 여수시, 순천시, 광양시, 고흥군, 보성군과 경남 사천시, 하동군, 남해군이 동참하며 각 지자체장과 관련 공무원 등 26명 등이 참여한다고 합니다. 주요 일정으로는 샌프란시스코 트래블 협회와 샌디에고 항만청, 캘리포니아주 테마관광지 등을 방문해 4차 산업 접목을 통한 해안 관광과 해안 거점 개발, 관광 연계 교통 시스템 등 해양 관광 시스템 구축을 위한 벤치마킹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이제 지금 우리나라 중랑권의 해법을 통한 발전이 우리나라 주요 정책의 하나인 국토 균형 발전의 초석이 되거든요. 아주 중요한 축이 되는 건데 우리 가시는 자치단체장님들께서 좋은 것 많이 보고 잘 배워서 중랑권 공동 발전의 모멘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해경찰서가 전국 최초로 보물선 안전징검다리를 구축한 내용입니다. 지난 4일 남해경찰서 삼청강당에서 남해경찰서, 남해군청, 남해소방서, 남해우체국, 화방 남해노인통합지원센터, 남해군 이장협의회 6개 기관 단체장이 참석하여 업무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내 고장, 내 이웃은 우리가 돌본다는 슬로건 아래 고향에 계신 부모님 안전과 치매 노인, 장애인, 여성, 정신질환자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시책의 일환으로 경찰이 민원을 접수, 해당 유관기관에 통보, 조치하여 국민에게 빠른 행정 편의를 제공하는 원스톱 서비스입니다. 이 보물선 안전징검 프로젝트는 기획해낸 배종기 생활안전계장은 진해에서 경찰직을 수행하고 있을 때 부모님과 연락이 안 될 때는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그럴 때마다 부모와 자식 간의 징검다리 역할자가 필요함을 절감하고 이미 어르신 징검다리 클럽을 통해 어르신들을 보살펴왔기에 이것이 낯선 일은 아니다. 부모와 자식들이 이 제도를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 언론에서도 많은 홍보를 해주었으면 한다는 부탁을 했습니다. 노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우리 남해에서는 아주 시의적절한 조치인 것 같습니다. 남해경찰서 징검다리 여러분 기대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십니다. 네, 다음은 남해읍 장날에 물건을 옮겨줄 손수레가 등장했다는 내용입니다. 남해군 자원봉사센터가 지난 2일 남해읍 전통시장에서 성인 봉사자 20명과 학생 봉사자 20명으로 구성된 행복 나름이 봉사단과 장충남 군수, 김진일 남해시장 상인회장, 양태종 남해군 자원봉사 단체 협의회장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행복 나름이 봉사단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오는 12월까지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남해 업장날이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나 장애우 등에게 장을 볼 물건을 버스 정류장까지 옮겨드리는 봉사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올해 시군 자원봉사센터 우수 프로그램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남해군 자원봉사센터에 가입을 원하는 분은 055-860-3888로 연락하면 됩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는 우리 군에 아주 따뜻하고 훈훈한 소식이 많네요. 정말 좋은 소식들입니다. 다음은 남해 이순신 순국공원과 코리아 둘레길가의 만남 소식입니다. 남해군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한 2019 코리아 둘레길 활성화 프로그램 공모 사업에 선정돼 국비 6,5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남해군은 지역 대표 관광자원인 이순신 순국공원과 코리아 둘레길을 연계한 상설 걷기 여행과 체험 프로그램인 코리아 둘레길과 함께하는 이순신 리더십을 주제로 응모하여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이순신 순국공원 내 리더십 체험관에서 코리아 둘레길 설명과 이순신 생애, 역사 리더십에 대한 강의를 듣고 이순신 영상관에서 노량, 불멸의 바다 관람 후 순국공원과 이충무공 전몰 유어 현장을 답사합니다. 코리아 둘레길은 남해안과 비무장지대, 접경지역 등 한반도 외곽을 하나로 잇는 걷기 여행길로 남해 코스는 창선, 삼천포대교에서 슬천면 노량리까지 총 11개 코스 156.9km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좋은 걸 가져오셨는데 이번 기회에 우리 이순신 순국공원을 순국 성지로 좀 성격화를 시키고 이걸 우리나라의 유수한 다른 다양한 이순신 장군 그런 추모제가 있지만은 이것을 성지화하면서 우리나라의 최고의 이순신 리더십 교육관으로 좀 발전을 시켰으면 좋다는 생각입니다. 이순신 리더십 교육관이 지금 뭐 여수에도 있고 주변에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아주 좋은 프로그램을 우리가 가지고 온다면은 아마 남해가 가장 훌륭한 교육기관으로 가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네요. 관계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소식은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폭발 사고가 있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지난 1일 오전 9시 38분께 전남 광양시 포스코 제철소 내에 있는 포스냅 니켈 추출 설비 공장에서 48톤짜리 환원철 저장 탱크 윗부분에서 폭발 사고가 일어났는데 이 폭발 충격으로 태영 ENC의 서아무개 씨가 숨졌고 현장에 있던 포스코 직원 김 씨는 이 파편에 맞아서 대퇴부가 크게 다쳤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충격이 엄청나게 커서 모터가 100m 이상 날아가서 떨어지기도 하고 주변 30m 외곽에 있는 모든 유리창들이 산산조각이 났다 그러니까 충격이 엄청 큰 것 같네요. 남해 환경센터에서도 이 부분을 좀 주목하면서 시도의 경계는 있지만은 이게 포스코는 바로 우리 남해군의 코앞에 있다. 그래서 언제든지 이런 사건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그 관심을 가지고 주의를 기울여서 지켜봐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2019년 남해 서불과차 국제학술 심포지엄이 남해에서 개최됐다는 소식입니다. 지난 7일 남해 서복회에서는 2019년 남해 서복회 국제학술 심포지엄을 유배문화관에서 가졌는데요. 박찬종 회장께서는 축사를 통해서 이처럼 기쁜 날이 없다. 논의만 되어 오던 남해 서복공원 건설 사업이 드디어 그 가시권에 들어왔다. 중국의 투자에 대해서 장충남 군수님께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약속을 했고 더욱이 국회 법사위원장인 여상구 의원께서도 법률적인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다는 답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성사가 된다면은 우리 법무섭 남해에 국제적인 관광 매력물이 또 하나 들어온다. 그렇게 크게 기대를 가져보는 상황입니다. 환영사와 축사에서 장충남 군수와 여상규 국회의원도
서복공원의 건설에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주셔서 크게 박수를 받게 됐습니다. 사실 현재 우리 남해의 입장에서는 중국에서 상당한 금액을 투자를 한다 그러지만은 이 투자액이 남해의 자기들 이름으로 명의로 남해의 땅을 살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돈을 남해 서복회에 줘서 대신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과연 그 방법을 택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훌륭한 일들 하셨습니다. 예, 이상으로 주간 뉴스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남해 인터넷 뉴스 조세윤입니다. 남해신문 박서정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국장님 다시 읽으면 안 되겠죠? 됐어. 잠깐만. 아우, 저 자꾸 한 개씩 다 틀렸어. 한개 틀리면서 다 됐어. 아니, 처음 거는 제가 너무 좀 딱딱인 것 같아서 오자마자 하니까 이 처음 거는 다시 할게요. 혼자 하시려고? 아니, 이 앞부분 이것만. 이 앞부분. 그것만 예, 예. 모델 대줄게. 오자마자 해가지고 모델 때 제일 앞부분에 있는 내용만 하시고 멘트를 아까 회장님 하셨으니까 앞부분만 그거 시작. 되겠죠? 예. 잘할게요. 하십시오. 추수